예.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 때리기. 여권 인사들이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아니라 검찰 비리를 1호 사건으로 했어야 되는 취지입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설치 이유가 검찰의 견제 기구로서의 공수처라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공수처 1호 사건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으로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요. 좀 유감스럽다고 보입니다. 예.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 있다. 추미애 전 장관도 공수처 칼날이 정작 향할 곳은 검찰인데 왜 교육청을 향하냐? 뭐 이런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솔직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솔직한 게 과연 국민 앞에 올바른 일이냐 한번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처음에 공수처 설립 이야기 나오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당과 많은 언론이 여당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었죠. 지금 공수처 만들어서 사법부와 검찰 길들이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검찰만 조사하는 거 아니다. 고위공직자 전체를 조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난감하고 좀 힘든 일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불법 특혜 채용 논란을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는 검찰만 길들이는 거 아니라고 말했던 분들이 갑자기 다 나와서 검찰 수사하라고 만든 건데 왜 조희연 교육감 수사하냐고 뭐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 솔직함을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솔직하고 너무 뻔뻔하니까 오히려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공수처의 이름 자체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예. 이게 고위 검찰 범죄수사처가 아니에요.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아마 앞으로 이 공수처가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검사 내부의 비위 문제도 당연히 수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1호 대상으로 진보 교육감을 수사했다 해서 채택하였다 하여서 공수처의 기능이 뭐 상실된 것도 아닌데 너무 노골적으로 검찰 길들여야 된다, 검찰 견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 야당이 검찰 길들이기용 아니냐 질문했을 때 아니다. 이건 정부에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교통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치를 주도했다. 이런 인사들이 다 여권 인사들입니다. 과거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공수처가 질투난다면 질투난다고 얘기하십시오. 본인들이 했던 수사 방식에 비춰서 이렇게 예단하는 겁니까? 검찰은 과거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는 어떤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된다는 유화적 생떼다라는 게 윤희숙 의원의 주장인데 김가을 교수님께 여당 얘기는 공수처 만든 건 잘 만들었는데 왜 1호 대상이 하필 조희연 교육감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1호 사건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기대가 컸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가 필요했던 거야라는 그 정도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건을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진영에 있는 조희연 이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권을 들여다보겠다. 뭐 이것으로 시작하니까 아쉬움이 크다. 뭐 이걸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국가기관이 하나 들어섰고 자리 잡으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교육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공수처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지켜보자. 그렇죠. 이도훈 의원님. 근데 추미애 전 장관마저 공수처를 때리니까 오늘 또 한동훈 검사장이 이례적으로 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이전에도 그 추미애 장관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어제 우리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했죠. 마치 이제 수단이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검사들은 물론이고 여의도 증권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제 금융 쪽의 범죄가 심각해지는데 여기에 그래도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그다음에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모니터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뭔가 그 주가 조작 혐의 등 여러 가지 금융 범죄가 있으면 집중 수사해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죠. 그거를 이제 추미애 장관이 부각시켜가지고 합수단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안을 본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하나로 합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검사장 얘기는 추 전 장관이 주장한 합동수사단, 이제 금융합동수사단에 대해서 부활을 시사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했던 내용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공수처 때린 여권 인사들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공수처 칼날이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공수처 아니고 검수처인가라는 비판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문경 검사들은 괜찮고 출국 금지 시킨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비슷한 언급하셨는데 이런 댓글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볼까요? 부처님 예수님도 낙마한다고 부처와 예수는 도자기 밀수는 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위공직 있으면서 달랑 재산 2억,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청렴한 사람 나와봐라. 이 잦은 사태가 아쉽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박준영 후보자보다 임혜수 후보자가 더 문제인데 왜 잦은 사태는 안 하지? 철면피인가? 역시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 이슈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